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2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가자 종전을 하라고, 그리고 거기 인질 문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해요. 그전에는 당선되기 전에 끝내라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강도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진영이 이제 새 내각의 진영이 구축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이야기인가, 또 이게 제가 보기엔 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지난 주말 동안. 그래서 저는 여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제 해석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가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 집권 1기에 부족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많은 준비를 했다. 코디네이션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 배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제가 이제 하나 확인을 하는 것은, 이 딥스테이트의 뒤에 유태인계 자본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이제 무서운 세력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것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 고비도 지금 좀 넘어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보여요. 그리고 푸틴은 역시나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 일이 시리아에서 계속 폭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하고 지금 레바논에서는 확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트럼프의 요청을 들어주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바로 휴전한 날 시리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 겹쳐서 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폭스뉴스에서 보도한 거고, 취임 전까지 가자 인질 해결하고 전쟁 끝내라, 이런 게 있었고, 하마스가 아마 엊그젠가 인질 중에 한 명을 방송한 거, 녹화한 걸 방송했죠. 그게 지금 탔습니다. 그래서 인질 문제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시위가 발생했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예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요청을 한 거죠. 힘으로서 개입해달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폭스에까지 나온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보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언론도 최근까지 그렇게 보도했으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전은 끝내겠지만 이스라엘은 더 지원할 것이다. 저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 흔적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것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그간에 판세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다, 공식적으로. 이번에도 자기가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 말을 전달한 사람은 린지 그라함이라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고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 미국 군인 죽이지 않고 러시아군을 많이 약화시켰다, 우크라이나를 완전 소모품 취급하는 그런 발언을 아마 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그가 네타냐후를 만났어. 트럼프가 이런 말 전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의아해하니까 린지 그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고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가 물어봐라, 그러면 트럼프한테. 자, 전혀 그런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린지 그라함이 그런 말을 하게 했다. 그런 사람을 트럼프의 전령으로 썼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계속 차곡차곡 정권 인수를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다. 딥스테이트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굴복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자, 또 하나 인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젠가 15자리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내각의 주요 사람들을 임명이 끝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그 부차적인 지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지명이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게 누구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의 사돈이에요. 이게 뭐 결혼식 사진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이 오늘 지명받은 사람이고 그 옆에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내외가 있고 오른쪽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여자가 트럼프의 딸입니다. 이름이 티파니인가? 예.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티파니의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그 남편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사진 사돈끼리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돈을 레바논계예요. 사돈을 아랍 중동 자문관으로 임명했다. 여기가 저한테는 좀 큰 힌트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유태계 자본을 다루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을 축적했을 때 그때 까서 보여준다. 상대방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굴복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느껴져요, 지금. 자, 저 트럼프 사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름도 마사드 블로스고, 레바논계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사업도 제법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트럼프가 소개를 한다는데, 여기서 트럼프의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이걸 보면은, 저도 이걸 하면서 최근에 트럼프의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트럼프 일기 집권할 때 트럼프는 바보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제대로 못 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누가 대신 써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가 지금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고, 대통령 유세하는 과정도 여러분 보셨고, 그런데, 글을 제대로 문법에 맞춰서 못 쓸 정도로 멍청이는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왜?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트럼프를 욕하는 백악관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는 거, 트럼프가 화를 내가지고 뭐 정신없이 돌아간다. 이런 류의 책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가짜뉴스. 세계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심하면 심해질래 덜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얘가 제가 왜 조심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리퍼블리칸, 즉, 공화당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conservative valu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수적인 시각을,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 편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랍계, 레바논계라고 그래서 이것을 벽안시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되게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 사돈 볼로스의 장인은 레바논에 뭐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계속 레바논 정치에 관여를 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볼로스는 거기 네트워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걸 볼까요? 이 사람은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이 사람을 먼저 임명한 다음에 지금 1, 2주일 지난 다음에 중동 보좌관을 임명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임명할 때만 보더라도 뭐로 임명이 됐습니까? 중동 특임대사죠. 중동 관련 일을 모두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유태계예요. 부동산업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가자 전쟁 계속 가겠구나. 왜? 친이스라엘계 인물이니까.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상한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레바논계 자기 사돈을 임명을 함으로써 이 밑에 해설이 상당히 적절해요. 스티브 위트코프는 뭐냐? 이스라엘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대응하는데 특화된 인물이고, 볼로스는 그 나머지 아랍으로 두 개를 나눠서 한다. 예, 투트랙으로 간다. 그런데 왜 볼로스를 먼저 임명하지 않고 위트코프를 먼저 임명했느냐? 유태인계를. 그를 지지하던 핵심 지지 세력들이 고개를 의아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태인 로비 계층. 뭐 유태계 자본이죠. 유태계 자본의 눈치를 본 것이다. 야금야금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스티브 위트코프도 오늘
미국 상원의원 매파인 린지 그라함이 네타냐후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되겠구나.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더 이상 트럼프가 바보 같다는 이야기는 아마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해외, 특히 서방에서는 여태까지 여론을 칠갑을 시켜가지고, 트럼프가 화만 내고 있고, 되게 난폭하고, 멍청하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 일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네. 자, 사돈한테 힘이 많이 실리겠습니까? 위트코프한테 힘이 많이 실리겠습니까? 그리고 최후 통첩했잖아요. 네타냐후한테. 이것은 스티브 위트코프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타냐후한테 압박을 가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살벌한 거예요. 아랍에서는 드물게 미국 가서 성공한 사돈인 볼로스를 레바논이죠. 그러면 접경이잖아요. 옆에 시리아고 핵심 지역이에요. 자, 중동에 네트워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받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을 건국한 가문의 자손인데, 친척인데, 사위인데 미국 가서 성공했다. 트럼프하고도 끈이 닿는다. 그가 중동을 한번 방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 이겁니다. 또 하루 이틀 전에는 사우디에서 다시 아랍 주요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성토하는 그런 회의를 열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과거에는 시아파, 수니파 이래가지고 그것을 갈라치기 한 다음에 각각을 다투게 해서 그래서 어부지리를 미국이 많이 얻으면서 중동을 지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절묘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얘들은 서로 자기가 친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예전 같지 못하고, 아랍 나라들은 중국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는 러시아하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이란이나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미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은 지난번에 아프간에서 나가면서 이미 한번 버린 바가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랍은 경고하고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마지막 지금 반전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틈에서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헤즈볼라는 전쟁을 더 이상 못하고 가자도 종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분위기에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의 불길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다. 미국이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건 좀 뒤에 제가 바이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언급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우리의 자매 국가인 레바논 공격하고 있고 시리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친구 국가인 시아파 이란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참혹하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것이 제가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네타냐후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랍이 한 팀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랍이 뭉치는 계기가 됐고 과거처럼 수니파, 시아파를 갈라치기 하던 그거 전술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는 아랍 내부에서도 이란의 성장, 터키의 성장,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옛날처럼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랍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개입, 중국의 개입, 인도의 지원, 이런 것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보면 회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강력히 지지해요. 이때까지 글로벌 사우스로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니까 목소리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브릭스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유럽 기반의 G7보다 훨씬 낫다. 예, 그래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카드는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가자전 종전에 헤즈볼라랑 휴전에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네타냐후가 죽어요. 자, 이 바이든이 오늘 묘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는 날이죠.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제가 우리말로 의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타냐후 물먹이기, 막판에. 이때까지 질질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네타냐후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세력이고 유태인 자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풀이하는 듯한 느낌을 준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옆에 헌터 바이든 오늘 중요합니다. 이게 바이든 이 미국 정치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인지 대통령도 자기가 함부로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함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사정 없이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 동양의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자 정치라는 게 있어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지금 윤석열한테 가는 많은 비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은 규칙을 지킨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을 건국한 세력들은 유럽에서 핍박받던 서민층이고 하류층이었었어요. 나도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즉 우리는 금수저한테 밀린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건데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다 들어와라.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공정하다. 이게 미국이 성장한 이유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하는 짓은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더 이상 바이든이 남은 기간에 이스라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또 하나 내 생각도 네타냐후와 통일이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대통령하고 힘이 다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것을 또 알려주는 신호기도 해요. 이 책이 뭐냐? 이겁니다. 팔레스타인 전쟁 백년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학자가 적은 책이고 당연히 서방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골라서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리아에서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휴전하는 날 그쪽 반군들이 대규모 공세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헌터 바이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어제 저 책을 사가지고 자기의 내심을 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징을 활용했을 때는. 예, 저건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저 책을 그냥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고른 책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이야기 기사가 나왔어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할 거다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퉁치자 이런 것도 돼요. 자, 내 이스라엘에 대한 내 마음은 이랬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스라엘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스라엘의 노비의 지배력은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고백은 할게. 자, 그까지 했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멋있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최후 통첩을 보낸 그거랑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면할 것이라고. 자, 그럼 이제 12월 12일 얼마 안 남았죠? 총기 관련해서 선고가 나오게 되고요. 12월 16일에는 세금 포탈 관련 선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헌터 바이든의 그 랩탑 그 유출건하고는 전혀 다른 건이에요. 자, 지난번에 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FBI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뭐 하라고? 이런 기사는 러시아의 가짜 기사라고 해서 다 지웠다. 그리고 바이든 재임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지웠다. 그 코로나 관련 이슈는 뭐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고 미국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메타의 페이스북에 주커버가 이야기 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했더니 AI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재한 이유가 근거가 없었다. 그 말을 거꾸로 그대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하고 코로나 끈이. 자,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올렸을 때 예전에 저한테 제재 조치를 가했는데 유튜브가 이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텔레그램은 손 못 대잖아요. 텔레그램은 뭐 다 올려요.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하는 X도 손을 못 대요. 손댈 수 있는 건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동조할 수 있는 것은. 그 외. 그러니까 이번 주커버가 항복선언하고 간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미 국회 법사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말하라고까지 찾아가서 트럼프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면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X는 이렇게 그래왔고, 텔레그램과 같이 정보의 제한 조치가 많이 풀릴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이 또한 세계에 큰 파도로 밀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 유튜버가 제한을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내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만도 그게 약해지는 게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면책을 시킨다. 이게 사면을 시킨다. 자, 이 자체가 미국 정세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냐. 내 아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대통령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판 딱 결과 나오니까 사면시키겠다. 저희는 격렬한 반응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면 엄청나게 언짢아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서. 자, 그렇지만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FBI 국장, FBI는 다 아시죠? 트럼프 여기에 임명을 누구를 했느냐면 트럼프가 인도계 캐시 파텔이라고 우리 말로 하자면 좀 과정에서 말하면 충견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걸 여기 앉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서 제목 뽑은 거 보세요. Dismantling Deep State? Deep State를 붕괴시킨다. 왜? 그들이 이때까지 많은 잘못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줌왈터 구축함 50조 원 날려먹고 배는 뭐 2척인가 3척인가 폼으로만 다니고 있죠. 연안 전투함 그것도 20몇 척 건조했지만 전부 다 후방으로 다 빠졌죠. 그것도 50몇 조 들어갔어요. F-35 천문학적인 돈을 그 외에 많은 게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미국 국방력이 약해져가지고 러시아인데도 쩔쩔매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후티에도 쩔쩔매는 그런 군대가 됐잖아요. 근데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배만 불렸어요. 그래서 그거 조사하면 끝없이 나온다. 헌터 바이든도 뭐 이번에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주커버그 이야기 했잖아요. 헌터 바이든의 랩탑 내용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썩은 물을 빼내야 돼요. 미국이 오래 살려면은. 우리도 한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적폐 제거. 자, 거기에 자기가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 충견을 올렸다는 거예요. 인도계를. 이러면서 인도계가 셋이 됐어요. 물론 FBI 국장이 장관급만큼은 아니지만 국가혁신장관으로 라와스마미가 됐고 그 다음 미국의 16개, 17개에 달하는 정부기관을 총괄하는 내각의 장관급인 뭐라고 할까? 정부 디렉터? 정부기관 디렉터에 인도계 여성인 툴시 가바드를 임명을 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의 작전을 봤을 때는 인도와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순조로울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도 브릭스 내에서 정치에서 밀리는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게 인도거든요.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거기가 인도가 또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된다. 우크라이나전을 끝낸다. 이렇게 되면은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브릭스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블록이 아니거든요. 내 밑에라서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움직임은 크다. 이번 주말에. 자, 이것은 트럼프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는 거니? 지난번에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할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JFK하고 RFK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CIA가 관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느냐 하겠다. 그게 그 딜에 RFK 주니어가 여기에 합류한 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얼마 전에 국가안보보좌가 우리말로 하면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뭐 매파를 올렸다. 그런 적이 인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방장관하고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 쭉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얼굴 마담이에요. 누구를? 기존의 세력들이 너무나 화들짝 놀라지 못하게 그렇게 임명하고 곧 바꾼다든지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상당히 국한시킨다. 아까 이스라엘과 그의 아랍 지역을 각각 다른 인사로 관장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그림이 그렇게 졌다. 그래서 힘이 실리는 인사가 있고 힘이 실리지 않는 인사가 구분이 뚜렷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강력히 맡긴다. 그리고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다. 지금 이제 국무장관, 즉 외교장관도 역량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랑 국방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고 좀 다른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행사될 수 있다. 아니면 쉽게 바뀐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너무 큰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을 무마하기 위한 양념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돼요. 더더욱. 자, 이거 시리아 건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은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사실 가깝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부추기고자 하는 세력이 되게 많고 전과와 현 상황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바이든의 반응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시리아를 건들면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와 전쟁을 종전의 압박을 받더라도 여기서 불씨를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옛날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할 때도 끝에는 드러나는 건 아이시스지만 지금 아이시스는 사병화돼 있어요. 사병화. 그들을 통해서 이란의 자살 폭격 공격 같은 걸 했던 것 같거든요. 테러를 벌일 때는 그들을 닌자 용병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시리아 반군도 상당히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보면은 이 힌두스탄 타임스에 나온 기사는 자, 처음에는 밀렸죠. 제2의 도시를 뺏겼고 거기에 있는 뭐 대통령 궁까지 들어왔고 공항도 뺏겼고 그래서 도시의 대부분 주요 시설을 잃었어요. 그래서 반군이 이기고 있다. 큰 충격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여기에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폭격을 바로 때렸죠. 정부군이 반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강력한 반격을 가한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푸틴은 당연히 틀어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의 이해관계와도 맞아요. 여기서 아사드 정부가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네타냐후가 바라는 거잖아요. 가자하고 헤즈볼라가 조용해지지만 같이 붙어 있는 시리아를 망가뜨린다. 전쟁은 계속한다. 그리고 계속 이란은 위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네타냐후 이후에 사는 길이니까 그걸 푸틴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강력히 틀어막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표 더 주고 싶다는 거죠. 물론 며칠 지나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자, 러시아 쪽의 주장을 보면은 러시아가 폭격을 감행해서 300명이 사망을 했고 정부군이 반격을 위해서 700명이 사망했다. 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반격을 해서 1000명 정도를 살상시켰기 때문에 크다 이거는. 그리고 그림 속에 보이는 인물이 아부 모하마드 알 줄란이라고 하는 그 지금 이번에 반군의 수장입니다. 여기가 현상금이 $1000만 걸려 있더라고요. 미국으로부터 테러 집단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 러시아로부터 테러 집단으로 지정돼 있어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는. 그런데 미국이 이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격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 아사드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도 미국이 아사드를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그 테러리스트를 한테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너는 나약하고 국정을 장악하는 능력이 없냐, 무능력하다, 나가라,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옛날에 아이시스가 붕괴되고 여러 군데를 흩어져서 이제 저항단체가 됐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용병, 돈 주면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그래서 어디 가도 다 아이시스인데 그 많은 아이시스가 미국 CIA나 일본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용병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뜻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용병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전적이 있어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 그의 수장한테는 $10,000,000라는 지금 우리 돈으로 치자면은 140억이라는 그에게 현상금이 걸려져 있어요. 자,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말리지는 않았다고는 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그만큼 또 트럼프의 말이 최후 통첩이 강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게 린지 그라함이라는 이스라엘 적극 지지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건 진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또 모험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 트럼프는 뒤통수 맞은 것은 엄청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 속에 이 인물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푸틴한테다가 이 $10,000,000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이란까지 나섰어요. 급하게.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안이 중요한 걸 알아요. 이 틀을 막아야 돼요. 이것을. 물이 한쪽으로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타냐후가 지금. 그게 시리아예요. 물꼬가 터질라 하니까 부랴부랴 푸틴과 이란이 달려와서 이 틀을 막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자, 그 둘이 덤벼들어서 이 반군을 제지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지금 트럼프의 말이 이제 트위터 정치 안 하죠? 예. 과거에 자신의 지금 정치적 선택과 정책적 선택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게 린지 그라함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중동 특사로 임명이 먼저 됐던 위트코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돈 볼로스를 보좌관으로 앉힘으로 인해서 위트코프는 공격형이구나, 이스라엘에 특화된,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이 서거든요. 자,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준비가 계획이 짜져 있는 것이고, 출범하자마자 힘이 있을 때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푸틴은 경고를 했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 무기로 러시아군이 살상이 되면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동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어요. 같은 시간에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의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김정은과 직접 접촉 가능성이 높다. 우선순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게 지금 린지 그라함을 통해서 네타냐후한테 전달된,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인질 문제 끝내고 가자 전쟁 종전해라 라는 급의 메시지예요. 그거보다 강했으면 강해지 절대 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최후 통첩권을 보면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대한 네타냐후의 행동을 봤을 때. 그래서 윤석열이 완전히 깨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를 통해서 옆구리로 빠져나갔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우리 윤석열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는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FBI가 바이든 랩탑 기사를 러시아가 사주한 가짜뉴스라고 해서 없애버렸다. FBI가 자기의 총수인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그리고 거짓말을 사주를 한 거예요.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FBI 국장을 트럼프가 신임하는 인도계로 넣었다. 응? 그 FBI를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해요. 정권 바뀌면은. 미국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X나 페이스북도 훨씬 더 많은 자유스러운 정보가 오고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좀 빨라질 것 같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 더욱더 불리하다. G7한테도 엄청 불리하다.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개혁을 크게 마음먹고 지금 돌진하는 거거든요. 유럽은 아직 몸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계속 또 공개되고 노출된다. 세상의 이론이 바뀐다. 지형이. 자, EU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습니다. 어제는 좀 다른 내용으로 나왔고 오늘 이런 제목이네요. EU 수장 뼛속까지 부패했다. 이제 많은 분들 느끼실 겁니다. 예, 아직도 이스라엘 지배력 하에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계 유태계의 자본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그걸 깨부신 거죠. 지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본물이 터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공격받을 거예요. 여론전에서. 아랍은 강구해졌죠. 저는 이 시리아에서 크게 판을 키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나쁜 짓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예.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 막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혁신 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라마스와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정부를 축소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만도 수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래서 FBI 국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은 결국 감방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사면을 받더라도. 왜? 랩탑권이 남아있으니까. 그 랩탑은 뭐냐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계약들이 뒤로 물밑으로 많이 체결됐을 거잖아요. 군사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200~300조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현재 사야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크라이나 나라를 전체를 먹여 살리는데 그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데 누구 결정할지 거기에 헌터 바이든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백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고 심지어 바이든이 헌터한테 너희 그 가서 그 일을 해라고 사주까지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주커버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사실이더라. 자, 그것만 조사해도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까지 얘기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예. 자, 그래서 조 바이든이 아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가자 정책을 비판하는, 팔레스타인 정책을 비판하는 그 책을 사들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죠. 내 잘못이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네타냐후한테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몸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의 대응과 우리 윤석열의 대응은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 근데 최후도 되게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며칠 전까지 지금 러시아 쪽에서 노발대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저도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런 반응이 나왔죠. 푸틴의 입은 아니지만 너희가 우크라이나로 핵무기를 전달하면 그것은 꼭 우리랑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국가안보보장인 제이크 슬리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핵무장 안 한다고. 우리는 재래식 깨갱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를 역량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그들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렇지만 핵 전력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핵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작에 논의가 됐고 그 논의 사실이 국제 언론에까지 알려졌으니까 여기서는 꼬리 내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끝났나? 가자는 지금 오늘 분위기가 잡혔잖아요. 즉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딥스테이트의 마지막 불꽃이 한번 잃었는데 틀어막혔다. 이런 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